중국이 이번에 날짜 안 잡아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전 세계의 불행입니다. 서로 기본적인 합의를 해야만 나머지 것들이 정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네. 우리 동북아 지역의 정세에 관해서는 특히 미중 간에 이 회담이 열리지 않으면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지금 네. 일본이 난동을 부리고 있거든요. 아, 이것도 미중 간에 비교적 손을 잡아야만 일본이 저런 지금 하고 있는 군사주의적 팽창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간의 회담은 우리로 봐서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무조건 해야 돼요. 해야서 둘이 어쨌든 한 손이라도 잡아야만 우리에게는 훨씬 더 폭넓은 선택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란에서 나오는 물건은 기본적으로 중국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네. 이란이 지금 유일하게 교역을 하는 것이 중국이니까요. 근데 지금 문제는 미국이 왜 이런 짓을 갑자기 하느냐인데요. 네, 궁금하던데.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14, 15일에 있을 정상회담, 예. 이중 정상회담에 미국이 카드를 치려고 이런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정상회담에서 히토류도 받아야 되고요. 대두도 팔아야 돼요. 네. 그런데 그걸 강제할 미국이 지금 레버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니네 이란하고 불법 거래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빌미를 잡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럴 때 중국이 늘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미국의 총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니네 철강을 팔면 그럼 그거 우리 잘못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중 용도 물품은 틀림없이 중국이 이란에 팔 겁니다. 화학 물질들은 무기로도 쓰일 수 있고 일반 상품에도 쓰일 수 있잖아요. 예. 이건 중국이 초지일관 어느 국가에든 판다라고 해왔어요. 근데 거기에 직접 무기가 실렸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네. 트럼프 말을 보면 앞에는 센 척하다가 뒤에는 또 깨갱하고 트럼프는 시진핑하고 사이가 좋아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어쨌든 미국은 지금 14, 15일에 중국하고 딜을 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어. 중국이 아직도 날짜 확정도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니 그렇게 해봐라 그러면 우리 안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알파고 기자가 예. 우리가 이제 호르무즈 봉쇄 뭐 이런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뚱맞게. 예. 이란이 호르무즈 봉쇄 말고 바다에 깔린 해저 케이블 요것도 볼모로 잡을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 예. 야 이번에 진짜로 이란에서 어. 처음으로 광 케이블 얘기를 했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에너지 수송 요충지가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페르시아만 국가들을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의 핵심 통로다. 여러 주요 해저 케이블 시스템이 이 수로를 통과하거나 인근을 지나며 페르시아만 남부 국가들이 이란보다 해상 인터넷 경로에 훨씬 더 크게 의존하고 있다. 오 이거 쓱 이제 꺼내면서 예. 야 우리는 카드 하나 더 있어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해저 케이블 문제는 핵무기보다 더 위험한데 네. 아무도 언급을 안 하고 있다가 아. 지금 이란이 처음으로 이걸 무기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이거. 이걸 건드리면 한순간에 세계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게 손상을 입히려면 상대적으로 그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형 선박에 닻을 내려가지고 그 해저를 긁고 지나가는 거죠. 아 이란은 뭐 몰랐던 카드가 계속 나와. 근데 트럼프는 뭐 아무것도 없어 카드가. 뭐 이란보다는 서방 쪽이 더 그러니까. 피해가 클 거고요. 이란은 이미 석기 시대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국가이니까 아휴. 거기까지 가보겠다는 거죠. 호르무즈 해협 이 해저 케이블은 이란은 한 40%밖에 비율이 그 정도밖에 안 되고요. 네. 대신에 페르시아만 국가들은 90% 정도. 아 그걸 활용한대요. 네, 와.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죠 지금. 그래도 최근 현상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현상은 왜 노무현 정부 때 전자권 환수를 추진했을 때 그때 보수적인 야당뿐만 아니라 뭐 전직 군수뇌부들, 뭐 경찰들, 외교관들 벌떼처럼 막 들고 일어나서 막 전자권 환수 막 반대 난리 얘기하고 났었죠.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자권 환수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격렬한 반발이 안 나오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뭐 그죠? 예전보다는 차분합니다. 예,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더 이상 미국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네. 그죠? 예.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세계에서 자강이 살 길이다. 그 자강 중의 핵심은 자주국방이다.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수 진영도 더 이상 반대하기 힘든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의 문제가 뭐냐면 이 기간이 없어요.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도 동맹의 기간을 정해놓고 체결해서 다시 연장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아마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곧 기간이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기화가 아니에요. 그리고 양쪽이 쌍방이 합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걸 한번 풀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로든. 예. 지금 이 사건도 기본적으로는 한미 안보 협의회라는 곳에서 전자권을 논의하기로 되어 있어요. 예. 이건 기본적으로는 둘 다 동등한 주권을 가진 협의체죠. 네. 그 브런슨과 같은 작자들이 나가서 의회에 나가서 떠들 일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개 장군이 대통령끼리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 나가서 지 마음대로 떠들고 있거든요. 네. 특히 브런슨이라는 작자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자가 부임하자마자 지도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지도 하나가 무슨 지도냐 하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지도를 펼쳤는데 네. 베이징을 때리기에는 우리나라가 몇 킬로고 블라디보스톡을 때리기에는 몇 킬로고 하와이를 지키기에는 몇 킬로고 대만을 지키기에는 몇 킬로고 하면서 이렇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미국한테 전략적으로 요충지다. 절대로 여기에는 전략적 자유권을 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숨겨놓고 한 거예요.